지난 한 주간 우리 당의 혁신을 책임질 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지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자리인 만큼 당내외 인사들로부터 두루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여 개혁을 이루어내고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당 안의 시각보다 당 밖의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지향점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기본적으로 바탕되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 어떤 제한을 가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접촉한 분들 모두에게 혁신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구한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 봉사를 이어온 린턴가의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 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전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로 타협의 부재, 배타적인 줄 세우기, 상대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문화 등 현실 정치의 민낯에 대해 뼈아픈 고언을 하셨습니다.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당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옷만 바꿔 입는 환복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당의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님을 가칭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혁신위원장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합니다.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욱 환영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민생 현안을 국회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입니다.
이번 순방 역시 세일즈 외교로서 사우디의 130명, 카타르의 59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며 그중 70%가 중소 중견기업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주요 교역국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와의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산업 구조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에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이라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석유 위주 경제 구조를 제조업에 기초한 신산업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원유 수출입과 건설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중동 1.0 협력 관계를 첨단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중동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고, 빈살만 황태자는 한국을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한국 경제가 제2의 중동 붐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떠나 있던 35일간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정쟁을 지향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당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치의 방향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극한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의 기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여야의 다툼으로 황폐화된 정치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 공세를 멈춘 만큼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민생 정치의 환경이 가까스로 조성된 만큼 앞으로 여야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 내년 총선을 역대급 클린 선거로 만들어 볼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우리 당이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발을 뗍니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낡은 정치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 편에서 혁신을 이끌 의지와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의 낡은 허물을 벗겨내고 정치권 전체에 희망을 쏘아올리는 대대적인 혁신의 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중국 칭따오 맥주의 생산 공장에서 원료에 방류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촬영된 칭따오 맥주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 생산하는 곳이라 국내로 들어오는 수출용 맥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기 때문에 중국산 먹거리 안전에 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겁니다.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철저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국민 안심을 위한 소통에 나서서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에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